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청소년 복지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겁니다. 자, 뭐 다 잘 아시는 바처럼 이 과목은 전공 과목인데 총 3학점이에요. 그래서 총 3시간으로 수업이 배정되어 있고요. 보시면 네, 주로 이제 수업 영상으로 수업하는 2시간, 그다음에 1시간짜리 뭐 토론이라든지 뭐 관련된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청소년 복지론을 이수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자, 물론 사회복지 2급에서 선택 과목으로 네, 이 자격증 이수 과목에 청소년 복지론이 포함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는 청소년 복지론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후에 그 청소년 지도사 2급을 취득하게 될 경우 네, 필수 과목으로 청소년 또 복지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청소년 복지론을 잘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저기 처음 교수님을 만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요, 교수님 핸드폰 번호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010-8783-3856 해 놓으시고, 자, 대부분 6시까지 교수님들도 근무 시간이에요. 수업이 아무리 늦게 끝나도 6시 아닙니다. 이때 안에까지는 예를 들자면 뭐 요일에 따라서 다른 선배들 수업이나 다른 친구들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부장이기 때문에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업 운영에 대해서는 그 단톡방을 구성해놨죠. 그래서 이 단톡방에서 모든 공지나 이런 것들이 가고요. 자, 자세한 거를 단톡방에 막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뭐 이 정도는 단톡방에 공지가 되면 그냥 여러분들 친구들은 LMS에 뭐 과제나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이런 공지들이 LMS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단톡방에 너무 늦은 시간에 막 12시, 뭐 11시 네, 단톡으로 올리게 되면은 친구들에 따라서는 네, 뭐 잠을 자거나 다른 업무를 하거나 이런 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 따로 개인톡이 와요.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6시 이후나 이 수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교수님은 6시 이후에서 10시까지는 괜찮아요. 개인톡이라든지 이렇게 주시고 수업 시간 안에 6시 안에까지는 단톡에다가 올려주세요. 뭐 질의응답이나 궁금한 거 그 해당되는 단톡방에. 자, 그런데 10시가 지났어요. 헉, 출석을 내가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예, 수업 영상도 들었고 했는데 결석이 돼. 그래서 이런 거는 그 12시가 넘어가면은 시스템이 닫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시 안에까지는 교수님은 개인톡을 받을게요. 그러면 교수님도 네,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스템상에서 잘못된 경우나 이런 거는 교수님 수동으로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혹시나 학생도 못 받고 교수님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12시가 지나면 다음 날로 넘어가면은 교수님이 수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야지만은 그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지를 교수가 확인하고 체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특별하게 뭐 개인적으로 이의를 걸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고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 보시죠. 청소년 복지론 같은 경우는 평가 방법은 교수님은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절대평가는 그 지금 모든 학습자가 모두 다 시험도 잘 치고 열심히 들었고 과제도 다 했어요. 하면은 모두 다에게 그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겠죠.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네, 절대평가로 해서 지금 수강자 모두가 조금 네,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다음 학기는 장학금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론 아마 좀 흥미있는 수업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사춘기 청소년 시기를 안 지내온 친구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고 재미난 일화나 사건들, 여러분들이 겪었던 심정 이런 것들을 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다른 수업보다도 좀 더 이렇게 청소년 관련 수업을 좀 재밌어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업 목표는 청소년 복지의 개념이라든지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 다 겪어오셨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청소년 복지의 기초적인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요. 두 번째 이번 학기의 수업 목표는 청소년 복지 관제과 관련된 이제 관계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 행정,
그다음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TV나 드라마, 영화 또는 신문 기사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들의 사례를 가지고도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그쵸, 뭐 게임 중독에 어떤 친구들은 해서는 안 되는데 알코올 중독, 나 성과 관련된 문제, 가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이제 흔히 일어나는 뭐 일 폭력, 그다음에 네, 혹시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그 아시는 자녀분들 이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 보호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네, 측면을 여러분들과 실제 예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 정책이 아직까지도 발전 단계에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수한 복지 국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이런 청소년 복지 정책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이제사로서 미래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네, 미래에 전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전반적인 수업 개요는요. 지금의 청소년 세대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교수님은 X세대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MZ세대, Z세대, N세대, 알파세대.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게 알파세대. 이후에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또 어떤 세대가 펼쳐질지 모르겠네요. 이런 다양한 용어가 생겨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부모님 때 아니면 할머니 때 교수님 지금 할머님이 거의 90이 가까웠는데 이 기성세대와 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청소년들과는 엄청난 가치관, 생활, 양식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좀 재미난 거는 뭐 아직 이르지만은 결혼관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때랑 지금 이제 청소년 시기에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이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욕구, 생활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틀에 박혀 있고 학교 생활, 대학 입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행복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아마 99% 학생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이제 사회적인 또는 정서적인 반응, 문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다음에 또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자기 주장을 하자. 청소년들에게 복지적인 시스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의 욕구나 이들이 청소년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정책이 결정되는 만큼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우리 국가 분위기에 따라서도 청소년 복지론 이번 학기 과목에서는 청소년의 변화에 대한 청소년 복지 분야를 여러분과 함께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복지를 위한 발전 방안을 우리가 함께 네, 이 시대에 사는 학자로서 함께 모색해 보자라는 게 이 수업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소년 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이 막 나왔죠. 성문제, 학교 폭력부터 쭉 이러한 청소년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문제들을 같이 토론하고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번 학기 수업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해서 관련된 여러분이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신문기사, 뉴스 이런 거에서 보셨던 재미난 사건 일화들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요. 자, 교재는 제가 단톡에도 올려드렸는데 최신 청소년 복지론입니다. 따끈따끈하죠. 2021년도 판이고요. 조성현, 유진이, 박은희 선생님들이 네, 이번에 그 만드셨던 최신 청소년 복지론을 사시면 됩니다. 출판사는 창지사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 매주 영상 수업을 드릴 때 수업 관련 PPT를 같이 교수님이 공개를 할 거고요.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고 나중에 시험 때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수업 계획 진행은 1주차에서는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할 거고, 지금 그 수업, 영상 수업 들을 시간에는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 네, 쭉 리뷰를 하셔서 청소년기의 개념, 환경을 살펴보시고,
네, 청소년의 사회 환경, 그다음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거, 청소년 복지의 개념이라든지 학문의 배경, 그다음에 청소년 권리, 청소년 기본권 아시죠? 그 청소년의 학생 인권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1주차가 마칩니다. 이건 영상 수업으로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2주차 넘어가시면요. 주제는 청소년 복지의 발달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겪어오셨던 과정이라서 아마 생생할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에 발달해서 그 청소년 복지라는 개념이 있기 이전에 어땠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의 개념은 어떤지, 청소년 복지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외국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서는요, 청소년 복지의 접근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정책적인 접근 방법에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복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이제 이게 전문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 이제 과의존 예방, 해소하는 사업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활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학기에서는 간단하게 다룰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3학년쯤 올라가면 청소년 활동이라는 또 한 과목이 있어요. 15주 다룰 거예요. 상세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좀 전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별 이제 사회 사업이라든지 집단 사회 사업, 그 다음에 지역 사회 조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이제 총체적인 접근 방법에서 통합적으로 보고 있어요. 통합적인 접근 방법 살펴보고요. 청소년 참여. 아마 지금 최근에 청소년과 관련된 기사나 이런 활동들에 보면 청소년 참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너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들을 잘 제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청소년 참여의 원리는 무엇인지 청소년이 참여했었을 때 이제 어떤 정책으로까지 방향이 이어지는지 이런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주차에서는요, 주제는 청소년 복지 이제 관련 법입니다. 청소년 복지 이제 지원법과 관련된 것 쭉 살펴보고, 그 다음 청소년 복지 관계법 안에는 뭐가 있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네, 특별한 그 청소년들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요, 청소년 복지 행정이라든지 청소년 복지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 그래서 청소년 복지 행정과 관련된 개념, 그다음에 이념, 원칙,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청소년 복지 행정과의 자세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행정의 전달 체계, 어떤 정책 기구가 있는지, 그다음 어떤 행정 기관이 있는지,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전문 인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다음 청소년 복지 행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서는요, 이제부터는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문제에 따른 거예요. 6주차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할 것 같은데요. 6주차 주제는 청소년과 중독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알코올 중독과 청소년 해서 관련된 개념, 알코올 중독의 요인,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런 중독이 일어났을 때 현재 중 청소년들의 현황,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을 위한 이제 복지 서비스 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청소년 쭉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7주차 과제는 좀 재밌는 주제네요. 청소년과 성 해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왜 발생하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토론을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청소년 성매매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뭐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거 이런 거, 그다음 청소년 성과 관련된 현황들, 네, 이런 것들의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 성매매 현황, 성경험 현황 이런 거. 교수님도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해서 그 지금 여러분 선배들 1, 2, 3학년들을 딱 데이터를 다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간호학과, 뭐 우리과 여러 학과들이 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하고요. 청소년 이제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 과제, 그다음에 관련된 법, 성매매 관련법,
그다음에 이들을 위한 이제 복지 실천 과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게 되면은 시험을 이제 집필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줌시험, 비대면으로 중간고사까지는 실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문제는 서술형으로 돼서 과제처럼 미리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줄 거고요. 그래서 오픈북으로 네, 미리 문제를 받고 공부를 해서 네, 기간 안에 업로드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100점 만점에서 30점 정도의 한 문제를 주관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70점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제 객관식, 그래서 단답형, 그다음에 또는 사지선다형, 뭐 오지선다형, 뭐 모두 고르세요. 다 아실 겁니다. 해서 그 정해진 그 시험 시간 안에 LMS를 통해서 네, 시험을 치르는 거. 자, 그래서 진도를 같이 듣고 7주차에 여러분 만날 때는 시험 문제를 정리하는 영상, 줌 영상을 같이 띄워드릴게요. 근데 실제로 시간 되는 친구들이 중에 들어와서 듣고요. 아닌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7주차에 정리를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9주차에서의 주제는 청소년과 가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가출, 이게 용어가 정해졌다고 했죠, 법적으로도. 그래서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뭐 이렇게 해서 가정 밖 청소년은 우리는 청소년 가출, 가출 소년, 뭐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의 유형. 자, 그러면 청소년 가출에, 그러니까 왜 가출을 하는지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좀 토론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가정박 청소년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가 현황,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미래 과제라든지 같이 한번 설정해 볼 거고요. 10주차에서는요 청소년과 학업 중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서 검정고시 뭐 이렇게 치는 친구들도 고등학생 되면 있죠. 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왜 학업 중단을 하는지 드디어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죠. 학교 밖 청소년이 가진 문제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원인, 그다음에 이들이 가진 문제,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 그다음에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과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 차에는요, 청소년과 폭력. 이때는 조금 남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는 이제 폭력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따돌림, 개념, 원인, 현황,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지금 재밌는 게 이런 집단 따돌림이 이제 신체적인 폭력 외에 언어 폭력이라든지 네, 정서 폭력 이런 용어 아시죠? 이런 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들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되는 거 살펴볼 거고요. 학교 폭력 빠질래야 빠질 수 없죠. 그래서 학교 폭력의 개념, 원인, 문제, 현황, 어떻게 해결할지. 학교 폭력 쪽은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공개형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네, 상담실이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네, 이슈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원인, 문제, 현황, 대처 방안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주차에서는요, 주제가 청소년과 시설보호입니다. 그래서 시설보호 사업의 이제 개념, 그 다음에 의미, 이제 다양한 목적, 뭐 유형 이런 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청소년들의 특성은 일반 청소년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순으로 살펴보고 시설 보호의 현황, 뭐 문제점 살펴볼 거고요. 이러한 보호 시설을 위한 개선 방안은 없을지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주차. 이때부터는 외국의 청소년 복지 동향을 여러분들과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청소년 복지 정책이라든지, 네, 이제 미국의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미국의 청소년 복지 정책 전달 체계는 또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리 사회복지 쪽은 또 일본 빼놓을래야 뺄 수 없죠. 그래서 일본의 청소년 복지 정책, 특징, 그다음에 대상과 사업, 전달 체계, 괜찮은 프로그램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또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청소년 복지 정책 쭉 살펴보고 그 외에 이제 국가별 청소년 복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났었을 때 시사점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주차에서는요, 여러분에게 기말 과제가 14주차 내용이 던져질 거예요. 청소년 복지의 과제와 전망, 청소년 복지에 해당되는 개념을 다시 어떻게 정립할까, 어떻게 좀 통일시킬까 관련된 거, 청소년 복지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소년 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통계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 청소년 복지 관련법이 앞에 몇 개 있었죠? 그치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슈가 되는 것들. 자, 마찬가지로 청소년 복지 행정 체계가 또 정비되어야 된다. 특히 교수님이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국가 수준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청소년 복지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제고.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가 국가 자격증으로 생겨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만큼 지금 초창기고요. 이후에도 이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청소년 복지 종사자의 이제 근무 환경이 좀 개선되어야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또 배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청소년의 이런 인권 보호, 참여 확대와 관련된 과제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청소년 복지의 전망을 그렇죠. 이렇게 게재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는요,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 교육부라든지 우리 학교 교무처의 방침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 단계나, 이런 국가 교육부 정책을 보고 반영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재는 지금 이제 비대면 줌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재미있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이런 컨텐츠를 조금 관련해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 이슈가 되는 것들을 올려드릴 거고요. 이거를 보시고 나서 토론 주제를 던지면 LMS를 통해서 과제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